농촌 유토피아 관련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이제 10년 이내에 이제 전국에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농촌 유토피아 마을을 이제 100개 정도 만드는 게 우리 연구소의 계획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농촌 유토피아 대학원을 꾸준히 이렇게 운영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 연구소도 뭐 플랫폼 연구소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함양. 다시 사람이 찾아오고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는 고장이 되도록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 그 중심에 이 사람이 있다. 네, 저는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와 또 농촌 유토피아 대학원, 또 농촌 유토피아 선도마을을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는 장원입니다. 우리나라 농사노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 소멸 위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소멸되어가는 농사노촌을 다시 활력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제 플랫폼 연구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석박사를 두고 연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원, 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함께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옥천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함양의 연구소가 설립된 취지가 제가 한 2000년에 여기 함양에 내려와서 녹색대학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함양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또 지자체 요청도 있고, 이래서 이제 함양으로 내려왔고, 제가 하는 일이 쭉 농촌 살리기, 환경 문제 이런 건데, 이 도시보다는 농촌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함양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하백마을회관이 있고 2층에는 농촌 유토피아가 있는데 이런 구조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보이는데. 예, 여기 이제 많은 전국의 손님들이 오시는데, 이 딱 건물 입구에서 보면은 태극기가 있어요. 마을회관이니까 새마을 깃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민간 연구소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연구소 아닌가, 그런 이제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또 이제 마을회관이 결국은 이제 농사노촌 지역의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하니까 이런 지역에서 또 이런 곳에서 농촌 연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앞서 시골 작은 학교인 함양 서하초등학교도 이제 폐교 위기에서 구한 중심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당시에 이제 신기자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제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학생이 10명밖에 안 남았다. 이제 학년은 3개밖에 안 남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폐교가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의논을 해서, 그럼 제가 한번 그 아이디를 내볼 테니까 학교 살리기를 같이 해보겠느냐. 동의를 받고 시작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그런 학교 살리기 행사를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선발하는데 오히려 애를 먹었죠. 그래서 이제 15명 정도 우리가 이제 신입생을 뽑았는데, 이제 그런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이제 전국에서 많은 또 작은 학교 살리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라기보다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교만 살아서는 방법이 없죠. 마을도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작은 학교가 죽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가 없으니까, 초등학교가. 그래서 일단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젊은 사람들과 함께 원래 있던 선주민들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을을 전체를 살리는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그때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젊은 층을 유입을 시켰나요? 일단은 이제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잘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는 이제 H등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학부모형 주택을 지어주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자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 그것도 제가 또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놀 자리가 있어야 돼요.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지 이 농촌 살리기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서하초등학교 살리기 할 때 또 다른 작은 학교 살리기 할 때 항상 일자리, 뭐 놀자리, 잘자리 이 3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만들었는데 뭐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서초등학교처럼 다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은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에 계신 선주민들도 중요하고 또 이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일종의 요새 말로 뭐 거버넌스라 그러는데 그런 협치 구조를 잘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귀농귀촌이나 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알맞은 공약, 정책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어디에서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혹시 서초등학교 살리기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제일 뭐 우리가 이제 흥분하고 기억에 남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한 10명 정도만 우리가 학생을 모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뭐 300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또 저한테 연락이 따로 오는 거죠. 우리 아이를 좀 뽑아달라. 우리가 소멸되어가는 지역이고 폐교 위기에 있는데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막 제 지인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청을 넣을 정도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지역도 이렇게 판만 마당만 잘 깔아주면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소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아초등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 하나는 가능성이고 하나는 지속 가능성인데요. 제가 서하초등학교 살리기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양을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잘 몰라요. 거기다가 서하면은 가장 작은 또 함양에서도 면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뭐 사실은 특별한 자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공약을 개발하고 또 판을 깔아주면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귀농귀촌할 수 있겠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런 가능성을 본 것이 이제 큰 깨달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 일종의 이벤트잖아요. 이게 작은 학교 살리기가 이벤트식으로 했을 때 처음에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받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려면은 어떤 마을 주민과의 어떤 관계도 원활해야 되고 또 관도 계속적인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또 소멸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속 가능성은 쉽지 않은 문제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구소도 농촌 살리기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정부에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있고 또 지역 활력 타운 사업 같은 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책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책이 연구소의 정책이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꽤 많은 거죠. 그게 저는 참 이제 관 차원에서 좋은 거고 민간 차원에서는 뭐 작은 학교 살리기를 포함해서 또 이제 농촌 유토피아 제가 대학원도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농촌 유토피아 선도마을을 또 전국적으로 실제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연구소가 해왔던 일들이고 또 평가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구소가 함양에 생긴 지 올해로 5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네네. 들었거든요. 네네. 유토피아 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관에 제안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 있나요? 유토피아 선도마을 사업을 이제 도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경남 고성,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는 남원, 또 전라남도는 곡성,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는 괴산 이런 식으로 우리 연구소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제 청사진을 그리고 실제 또 일부 지자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한 모델이거든요. 농촌 유토피아 마을이. 그런 마을이 연구가 되고 우리 연구소에서 청사진을 그리고 또 실제로 관과 함께 또 민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그 중점을 두고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하초등학교 살리기를 이를테면 뭐 저와 같은 전문가와
또 학교 교직원하고 같이 했지만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요.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곳에서 와서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해달라 해서 이제 그렇게 제가 관여한 게 한 20개 정도 되는데 다 성공했어요. 그랬을 때 마을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시죠. 젊은 인구도 늘어나고 청년들도 들어오고 학교도 살고 마을에 활력이 생기니까 그런 게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나 또 중앙정부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그런 정책들을 반영해 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어요? 농촌에 이제 소멸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제가 이런 뭐 농촌 유토피아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 관련 활성화 방안을 관에도 제안하기도 하고 또 민간에 제안하기도 하면은 한 10번 정도 제가 시도를 해야지 그중에 한두 개 정도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미 지역에서는 관이든 민이든 소멸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패배의식 같은 게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연구소가 갖고 있던 계획은 일단은 우리가 뭐 세 가지거든요. 하여튼 연구소에서는 관이나 또는 민이 이렇게 원하는 그런 농촌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농촌 활성화하는 데는 또 어떤 인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이미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도에 100개 정도의 농촌 유토피아 선도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는 벌써 이제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전국에서 이제 그게 농촌의 모델이 되는 거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장원 소장은 최근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바로 이 책의 복간 사업이다. 사상가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상은 이제 1953년 4월에 지식인들의 어떤 잡지인데 장준하 선생님이란 분이 창간하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담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인 잡지였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광복군으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김구 선생님 비서도 하셨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상이라는 이런 이제 출판을 했으니까 언론인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유신 시절에 독재 반대 또 이제 민주주의 이런 것을 부르짖었던 그런 또 이제 계몽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폐간이 됐더라고요. 네. 이 폐간된 거를 다시 복간하고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한데요. 올해 이제 4월 1일에 책이 나오니까 그러면 딱 폐간한 지 55년 만에 복간이 되는데 사상은 50년대, 60년대 책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60대 이상이 되어야지 좀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더 세월이 가면은 영원히 잊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잡지였기 때문에 더 이제 세월이 가기 전에 지금 시점에 복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 절박성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복간에 관련해서 어떤 분들과 함께 하셨나요? 한 50여 분의 그런 편집위원들을 모셨는데 뭐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있는 뭐 최대천 교수님이라든지 또 중앙대학교의 요새 이제 교육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뭐 김누리 교수님도 계시고 또 뭐 판소리 명창의 임진택 선생님도 있고 정말로 다양한 분들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이제 계신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옛날에 사상 편집인들은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굉장히 명망가고 근데 우리도 뭐 어르신도 있고 명망가도 있지만 20대 편집위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그 균형을 맞춘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간 실무 책임을 맡으셨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이 이제 장호권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발행인이고요. 제가 이제 편집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을 모으거나 또 재정을 확보하거나 또 뭐 원고를 청탁하거나 그 편집 부분이죠. 그런 모든 부분에 총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집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편집인으로서 가장 중요시 여긴 거는 뭐였나요? 또 이게 종이 잡지잖아요. 종이만 낭비하는 그런 잡지가 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시대의 정신에 맞는 의미 있는 잡지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첫 번째는 했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 원래 사상가가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진짜 뭐 다포 세대 이래서 어렵잖아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잡지로 만들고 싶다. 그게 제 주안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사상과 복간된 사상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사상계는 뭐 지식인들이 많이 봤지만 종합 잡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 원래 사상이나 지금 사상이나 종합지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뭐 모든 부분에서 다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근대 지식인들의 어떤 담론의 장, 이론적인 잡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실천 잡지입니다. 저는 원래 뭐 실행을 하는 연구를 하고 모든 일을 뭐 현장에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식인들의 어떤 실학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복간 과정을 하시면서 아까 전에 50인이 넘는 분들이 같이 동원을 해주시고 이랬지만은 힘들었던 점은? 제가 이제 사상계를 다시 복원하겠다. 55년 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있는 종이 잡지도 없어지는데 종이 잡지를 또 만든다? 55년 전에 잊혀진 잡지를 다시 만든다? 그건 무조건 실패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100%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 만들 땐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도 없고 또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무슨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완전히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재정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람을 구하는 것도 뭐 사람들이 전문가들조차도 그 사상이 좋은 잡지인데 그럼 지금 만들어서는 그거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죠. 반대도 무릅쓰고 계속해서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상을 이제 봤어요. 아버님 책을 제가 이렇게 봤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 그게 제 평생 제 뇌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상가가 계속 4번이나 복간을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그동안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세월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좋은 잡지를 되살려서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 맞게 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복권하는데 뛰어든 거죠, 제가. 가장 기대되는 점은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복권하겠다고 전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첫 번째 반응은 정말 좋은 잡지인데 성공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렇지만 복권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식인 사회에서 특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어떤 뭐 나라의 어떤 발전이나 또 지방 소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어떤 좀 서로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복간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대로 지금 우리가 산적한 문제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푸는데 작은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잡지와 좀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제가 종이 잡지를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좀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 창조적인 잡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세계 최초로 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양면 잡지입니다. 지금 잡지 다 마찬가지죠. 앞이 있고 뒤가 있잖아요. 이거 앞뒤가 없어요. 앞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그 표지가 2개인 거죠. 양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잡지는 아마 보신 적이 없을 텐데 그런 양면 잡지를 만들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채권이 아니라 채권.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그 자치단체 중에 소멸 지역에 있는 게 정부에서 공식 통계가 89곳이에요. 그래서 89곳 청년들에게 사상 창간호를 채권으로 판매합니다. 15,000원에 판매하는데 10년 후에 가지고 오면은 15만 원을 돌려드려요. 만일에 3년 후에 가지고 오면은 15,000원 곱하기 3, 45,000원. 그래서 이제 그 뜻은 2가지인데 하나는 청년들이 사상계 모르니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사상계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거 또 하나는 지방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또 뭐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이런 채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방에 있는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첫 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특집형 잡지입니다. 다른 기사가 많다기보다는 특집 중심으로 만드는데 특집 제목이 응답하라 2025입니다. 2025년이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도 되고 우리 광복 80주년도 되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그래서 이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 과거를 한번 톱파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겠다. 그 꼭지는 이제 몇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명 전환입니다. 지금은 뭐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뭐 기후 위기 문제 포함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명 전환에 대한 꼭지를 하나 싣고 이제 작년 12월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그 계엄에 관한 이제 특집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연말에 중요했던 게 한강이 노벨상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강을 통해서 본 또 우리나라 토파보기 이런 차원으로 세 개의 큰 꼭지를 실어서 책을 발행합니다. 첫 호가 나올 건데 여기까지 하면서 너무 많은 감정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한 소감을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거의 100%의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책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뭐 자부심도 있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복간을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올해는 이제 1년에 4번 개간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격월간으로 합니다. 근데 많은 잡지가 월간에서 격월간 또 개간되다가 폐간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개간에서 시작해서 격월간으로 하겠다. 또 월간으로 가겠다 하는 게 우리 방침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게 출판마저도. 근데 우리는 지역에서 함양에서 이를테면은 경상남도에서 사상계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잡지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복간된 사상기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세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지방 소멸 문제, 또 기후 위기 문제, 또 정치나 경제나 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라가 굉장히 뭐 불평등하고 불안정하고 뭐 불만이 많은 양극화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주저하는 길을 개척해가는 장원 소장. 그의 인생에서 특별한 보물은 제가 이제 교수도 하고 또 이제 환경단체 만들었고 또 녹색대학도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대학인데 만들었고 또 농촌 유토피아 일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보물, 자산은 인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참여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으면은 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이 뭐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니까 저는 뭐 제 보물은 단연히 사람이다, 인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농산어촌에 사시는 분이라면은 지금은 우리가 뭐 농산어촌이 막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으로 진화하겠죠. 그 제가 하는 말 중에 이제 로컬이 로열이다라는 제가 말을 쓰는데 지금은 로컬 하면 뭐 지방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환경이라든지 뭐 팬데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 밀도 이런 거 따져보면은 농촌이 로컬이 더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계신 분이나 또 농촌에 계신 분이나 로컬이 로열이 되는 세상이 멀지 않았으니까 좀 농촌으로 많이 오시면 좋겠고 선주민들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